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주어지는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도시보전공사 허그에서 전세보증보험으로 미수금이 약 2조 4천억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수동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도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매일경제 MK CEO 포럼 강사 및 한의대학교 금융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의 강의 일정과 그리고 교재는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타임즈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논란 해서 경고음 커지는 허그 보정 지원 이렇게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9월 말 기준 대입변제액이 약 2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대입변제라는 것은 허그에서 임차인들에게 대신 갚아준 이 전세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리고 국토부 내년 예산에 7천억을 반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사기 혈세 투입이 되니까 이 적정성 지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허그에 자기 자본을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 허그의 보정 배수는 약 55배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허그의 보정 발행액이 자기 자본의 70배를 넘게 되면 이 모든 보정 발급이 중단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올해의 예상 손실액이 3조 4천억에 달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왜 이렇게 발생을 했냐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실제 물건을 통해서 보면요. 2022 타경 107293 돼 있는데요. 요 2번 돼 있습니다. 요것은 물건 번호가 되는데요. 이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명이면 사건 번호가 하나로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물건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이렇게 물건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한 명의 소유자로 해서 여러 개 물건을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됐는데요. 이것이 빌라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이 약 29.2제곱미터가 되고요. 이 강제 경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해서 지금 7차까지 유찰이 엄청나게 됐어요. 2억 5천짜리가 지금 6,500까지 이렇게 유찰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입찰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신축 이게 빌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임차인 현황이 유해가지고 이렇게 계시는데요. 이분이 정원이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보전공사에서 이렇게 401호 전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보전공사에서 이분에게 보정을 써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데 이 압류가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 국가에서 아무래도 이번에 종부세가 문제가 많이 됐어요. 이 종부세가 최고 6%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금액이 지금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가지고 압류로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주택 임차권을 했는데 이렇게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이분이 현재 이 집에서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전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이렇게 전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권리를 도시주택보전공사에서 승계받아가지고 지금 경매를 진행한 이런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제 관리를 신청했는데요. 이 강제 관리는 민사집행상 강제 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압류하여 관리인을 스님, 그 부동산 관리 및 수익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서 채권에 충당시키는 집행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지금 다른 곳에 전출을 했고요. 그리고 유 씨라고 이 중국인이 지금 이렇게 500만 원에 80만 원에서 월세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나간 집에 들어가신 이분은 소액 임차인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들어갔느냐? 월세가 80만 원이에요.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1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800만 원을 월세 안 낼 것이니까 이렇게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갈 때 이사비까지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1월 30일이에요. 근데 이분 전입 날짜가 19년 6월 7일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얼마? 2억 3,900만 원의 전세 보전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은 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찰 때는 반드시 이것을 물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집이 2억 아마 미만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입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찰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허그에서 결국 이 임차인의 권리를 선계받아서 했는데 이 낙찰을 아무도 안 받게 되면 결국 그에 대한 손실을 누가 보느냐? 이 주택보전공사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주택보전공사에서 이 유씨에게 전세보증금 2억 3,900을 먼저 반환을 했다는 겁니다. 반환을 하고 나서 그 권리를 선계받아서 이렇게 경매 신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각 허가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것에서 우리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임차권자는 이렇게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그에서 어마무시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돼요. 조금 있다가 이것을 어떻게 지금 여기 아무도 입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유찰될 거예요. 그러면 이 허그에서도 다른 방법을 찾겠죠. 어떤 방법을 찾는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구조인지 보시면요. 자, 설계자가 이렇게 신축 빌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건축업자 갑이 있는데요. 시세가 2억밖에 안 하는 그런 빌라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하고 감정평가사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파지 매입자 을을 찾아요. 그래서 대리로 아니면 명의를 빌리는 거죠. 그래서 업계약을 해가지고 2억 5천으로 만들었어요. 2억짜리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해서 2억 5천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를 허그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그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이 전세 계약을 이 을과 이 임차인 A가 2억 3천에 전세 계약을 한 겁니다. 앞 사건에 보시면 전세 보증금이 2억 3,900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2억 3천에 이 전세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세 계약하고 나서 어떻게 이것을 이 허그에다가 이 보정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허그에서는 이 공인중개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전세 보증을 2억 3천에 대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겠습니까? 결국 이분들이 사기치는데 이 허그에서는 뭘 했냐 말이죠. 허그에서 이 담당자가 있어서 현장에 가가지고 시세 파악만 했더라도 결국 이렇게 전세 보증을 해주지 않았겠죠. 근데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결국 이분들을 믿고 이 사기꾼의 말을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결국 허그에서는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허그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전세 보증금을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허그에서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허그는 이 채권을 승계받아 가지고 어떻게 그 물건, 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상권을 아니면 이제 경매 신청에서 만약에 이것이 유찰이 많이 되고 하면 많이 해소 못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상권을 행사해요. 근데 이 바지 매입자는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요. 이렇게 1억 4천에 낙찰을 되면 결국 허그에서는 얼마? 2억 3천에서 1억 4천밖에 해소를 못했으니까 9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조 4천억에 대해서 보증을 써줬고 미수금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손실액이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보면 이 허그에서는 시세는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 구축을 안 했다는 거죠. 이 설계자의 말, 설계해서 중개사하고 감정평가사 그리고 이 바지 매입자 해서 결국 이 사기를 방조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본 빌라를 경영처분해서 이렇게 자금을 해소해야 되는데 결국 해소할 자금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그에서 이 직무유기한 것을 세금으로 메꾸는 이런 형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보증금 빼기 낙찰금액 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 9천만 원 손실에서 전체적으로 어마무시한 그런 손실을 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수원지방법원에서 허그 선정 감정평가가 법인 신뢰성 논란에서 인천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감정, 범행사실 최초 규명, 수원 전체사기 정실과 구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구속된 수원 전체사기 사건 주범인 정모 씨 일가가 실체보다 부동산 가치를 높게 산정하는 일명 업감정으로 해서 전세사기를 벌인 사실이 최초로 규명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그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아까 보셨듯이 감정평가사하고 이 공인중개사 해서 이렇게 짜고 전체 설계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결국 허그의 서류를 가짜로 넣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허그에서는 이것도 확인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전세 보증을 해준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호 주택을 취득한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허그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확인을 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 사람을 믿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강의를 하면서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 믿는 순간에 정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같은데 어리숙한 사람인데 정말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라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사건을 보시면요. 2021 타경 113710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건 번호가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 물건을 허그해서 이렇게 보증보험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억 4,900에 감정이 됐는데 지금 4,100만 원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한 명이 미납하셨죠. 이분은 또 410만 원 또 날렸어요. 참 안타깝죠. 이렇게 결국 들어가시면 안 되는 물건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피 같은 돈을 날리신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시고 하셔야 되지 안 배우시고 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어마무시한 돈을 날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저는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억 4,900짜리가 4,100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입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도시보증공사에서 이렇게 오 씨의 이 물건을 전세 보증을 서줬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보증을 써줘가지고 지금 오 씨는 이렇게 이 주택 임차권 해놓고 지금 다른 데 전출을 했어요. 전세 보증금은 1억 7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1억 7천에 대해서 무조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감정은 2억 3,900돼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1억 7천도 안 나가는 이런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당할 때 먼저 배당되는 것이 소액임차인하고 임금채권, 그 다음에 당해세가 먼저 배당이 되죠. 그래서 강서구에 압류가 되는데 아마 이것이 당해세일 것 같습니다. 이 종부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종부세가 먼저 배당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종부세까지 또 경매 비용까지 해서 물어주고 나서 하니까 1억 7천 몇백만 원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에서 주택보증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1억 7천을 물어줘야 되는 이상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괜히 들어가서 보증금을 날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유찰되게 되면 이 허그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허그에서 처리한 방법을 실제로 처리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요. 2022 타경 110-145 사건이 되겠습니다. 빌라예요. 그래서 2억 2,600에 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9,200까지 4차까지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물건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가에서는 방법을 찾은 것이 이겁니다. 일반인 입찰 불가하니까 매각 조건을 변경하고 나서 다시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2억 2,600에서 다시 진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1억 8천까지 떨어지고 1억 4,400까지 떨어졌을 때
1억 6,860만 원에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오씨가 낙찰 받으셨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낙찰 받을 수 있었는가 하면요. 자, 변경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송 씨의 이 임차 권리를 주택보전공사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왜? 이 송 씨는 주택 임차권을 해놓고 다른 곳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을 하는 목적은 뭐? 이렇게 전입 확정결자 해놓은 것을 그 집에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관리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 압류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강제 경매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청구의 금액은 2억 5,747만 9천 이렇게 해서 이자까지 우리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 다른 데 전출을 했을 경우에 그때부터 연체 이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까지 신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낙찰 금액이 얼마? 1억 초반대, 중반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1억 6,800 이렇게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2억 3,700, 이 청구 금액이 2억 5,700 이렇게 되는데요. 이 6,800에 대해서 실제로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경매 비용 등 기타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 때문에 허그에서는 얼마? 6,814만 원의 그 이상의 손실을 본 이런 상황이 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으니까 뭐 몇백 건, 몇천 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허그에서 손실액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이렇게 결국 뭐 특별매각 조건 해가지고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한 잔액에 대한 임차보전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물건을 입찰을 못하니까 계속 유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에서는 어떻게? 예, 다 보전금을 못 받더라도 이 대항력에 대해서 포기하겠다. 예, 포기하겠다. 그래서 일반인들 낙찰 받아라. 그래서 그 낙찰 금액에서 자기들은 손실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800만 원에 대한 손실을 허그에서 감당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유자한테 이 박 씨가 되겠죠. 이 박 씨한테 구상권을 요청하겠지만 결국 이 박 씨는 돈이 없는 바지 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요. 바지 이거 소유자입니다. 돈이 없어.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해소할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허그가 부실하게 해가지고 이런 사기를 당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전문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둬가지고 확인만 했으면 현장에 가서 이 부동산 몇 군데만 돌아봤어도 아니면 정말 감정평가 해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손실을 안 볼 것인데 결국 그렇게 정말 방만하게 하다 보니까 세금을 먹는 그 하마와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주택도시보전공사 허그에서 결국 문제점이 뭐냐? 허그에서 시세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세 파악하고 나서 이 전세 보증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세금으로 결국 이렇게 다 물어줬는데 이 낭비한 책임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결국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설계한 사람은 정말 전적인 사기꾼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 자, 어떻게 보면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냥 명의를 빌려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뭐냐? 이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명의를 대해준다는 것은 중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이 명의 빌려줘가지고 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 자기가 이 사기꾼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집 한두 채, 뭐 서너 채 갖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기치려고 사기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이런 분들을 그냥 사기꾼으로 몰아버리네요.
그래서 정당하게 투자하신 분도 있는데,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사기꾼으로 몰지 말고 정말 지금 끝까지 책임지려고 열심히 우리 하우스 푸어가 되셔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 옥석을 가려가지고 이 사기꾼은 사기꾼대로 사기꾼대로 처벌해야 될 것이고요. 정말 앞으로 이 이자나 이런 것들 또 부동산의 정책을 잘 해가지고 이런 전세 사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에서 손해본 금액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세 사기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야 될 것이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세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 월세로 해서 이 반전세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경매 강의를 하는 그 입장에서 저는 전세는 없애고 반전세로 해서 이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그 보증금에 월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또 만약에 내가 그래도 꼭 나 전세 들어가고 싶어 그럴 경우는요 반드시 주인이 뭐 하시는 분인지 꼭 항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인이 경제적인 그 능력이라든지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든지 아니면 대기업 다닌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재산이 좀 많이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던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우금융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 뭐냐, 그 임대인의 신상을 조금 파악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아요. 특히 법인이나 그리고 이 투자자 하시는 분, 집이 몇십 채 있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집값이 올라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런 전세 사기 문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 사기는 국가에서 저는 잘 판단해서 운영을 잘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고 정말 피 같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 그런 방법을 꼭 찾아서 잘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방어를 해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먼저 생각하시고 공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주택보전공사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